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채널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족방을 안내해준다 해서 연락을 하면 사이트 가입권료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 스포츠 정보방은 가입권료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있는 영어를 한번 클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정보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소통방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알 베티스와 지로나입니다. 베티스 팀은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코와 페키르가 전부 이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페그린이 전술에서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다고 한다면 단무지 없는 김밥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홈에서 실점 통제가 되는 스타일이라곤 하지만 나이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 포백 라인이 압박을 할 때 못 올라와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의 공간을 나름 내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로나 팀이 베티스를 상대로는 여태껏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1무 2패로 뒤처지던 전적을 4대2의 점수로 승리하는 등 지난 시즌이랑 비교를 해도 경기력이나 화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 자원들도 중앙에서의 영향력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와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티스가 노출하는 공간이 나름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난 시즌에 비해 화력이나 전반적인 기복이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베티스의 지금 전술의 필수적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의 공백이 생각했던 것보다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베티스의 실점 커버력도 내용을 봐보면 생각보단 불안정한 구석이 나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지로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카디스와 소시에다드입니다. 카디스는 홈에서는 생각보단 성적이 나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4-4-2로 상대를 잠그는 모습은 굉장한 화력으로 1위에 위치해 있는 지로나도 1득점으로 묶였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호들을 상대로는 공격을 대부분 포기하고 나오는 스타일이기에 카디스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실점을 제어하는 모습은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승부를 바꿀 모습을 못 보여줬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에 쿠보가 자신의 역할을 드리블로 괜찮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지난 시즌처럼 템백을 매우 뚫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야르사발의 폼도 괜찮은 스타일도 아니고 올 시즌에도 마요르카 같은 팀들을 상대로는 원정에서 고전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많이 걱정할 매치는 아니긴 하지만 소시에다드도 다득점을 완전히 보장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올 시즌엔 쿠보의 온더볼로 템백을 나름 괜찮게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디스의 홈에서 펼치고 있는 4-4-2의 견고함이 생각했던 것보단 나름 좋은 모습이었고 소시에다드도 여기서 예외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소시에다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오사수나입니다. 마요르카는 중원과 수비에서 누수가 심하다고 해도 장점인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 예상하는데 처음부터 후방 인원만 많이 두면 되기 때문입니다. 머릿수만 채우는 것으로 마요르카가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퀴의 공백을 라린이 잘 채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마요르카의 문제인데 그래도 공중볼은 라린이 잘 넣는 중이기는 하지만 무리퀴만큼의 결정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마요르카의 공략이 매우 힘든데 공격적으로 나오는 편이라고 하지만 역시 부디미르의 무기가 헤더입니다. 결국 오사수나도 측면을 통한 크로스가 중심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요르카가 500을 유지하며 중앙에 사람을 많이 배치한다면 세컨볼이나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오사수나도 이 부분이 동일한데 센터백 듀오의 키가 크지 않지만 공중볼 싸움에서는 도리어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2.5언더를 1순위로 가지고 무승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로가 헤더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수비진의 상태나 공격진 옵션을 고려한다면 둘 다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을 가져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답답한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알라베스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알라베스 팀은 지공 상황의 팀을 만나기만 한다면 나름 실점 피해를 줄여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공 성향의 팀들도 소유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압박은 꾸준히 하는 스타일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진성 자체가 봉쇄를 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의 끝날 뿐 전력 차이를 뒤집어내는 모습은 못 보여주었습니다. 레알의 수비진 누수가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도 알라베스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미드필더 압박 싸움에서 우위를 잡아낼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팀은 알라바의 시즌 아웃 부상이 있는 상황이지만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쓰거나 유수를 콜업을 해서 쓰는 것으로도 이번 경기는 대응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난 경기에서 계속되는 압박으로 비아레알을 상대로 실수를 하게끔 유도하거나 압도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등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진 뎁스와 중앙에서의 장악 능력은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벨링엄 같은 선수들이 이러한 흐름에서 무엇을 못 보여줄 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드필더진에서의 압박 능력을 지난 경기만큼만 유지하는 게 가능하더라도 많은 문제 없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라베스가 지공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나름 실점 피해를 줄인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주도권을 잡혀버리게 된다면 90분 내내 시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